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김범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올해 1월 말에 공개된 MOE 라바란 논문으로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의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라는 기법 적용을 위한 새로운 트레이닝 전략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은 줄여서 LVLM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크게 사전학습한 비전 인코더하고 LLM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어댑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델이나 데이터의 스케일을 키우는 것인데 특히 LLM의 스케일을 키우는 방법이 쉽게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큰 모델인 LLM의 스케일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어, 대한 압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에서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라는 스파스 모델링 기법을 LVLM에 적용해서 더 적은 파라미터로 기존의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달성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파스 모델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 여러 개로 분리하고 이를 각각 해결한 후에 그 결과를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는 스파스 모델의 일종으로 NLP 분야에서는 LSTM에도 적용된 적이 있는 방법입니다. 어, 이 MOE를 트랜스포머에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라우터하고 그리고 익스퍼트들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대체하게 됩니다. 각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처럼 취급을 하며 라우터는 각각의 토큰이 어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처리돼야 하는지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몰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토큰은 어, 라우터에 의해 두 번째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할당되게 되고 파라미터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들어오는 모든 토큰에 대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한 태스크를 좀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라우터 같은 경우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 엑스퍼트에 대한 확률값을 출력해주고 그리고 MOE의 아웃풋은 라우터에서 나온 각 확률값과 매칭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출력값의 곱들의 합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어, 최근에 공개된 LLM 중에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가 적용된 믹스트럴 8 7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7빌리언인 모델에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를 적용해가지고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시의 계산에 포함되는 이 파라미터가 13빌리언인데 반해서 어,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를 적용하지 않은 70빌리언인 라마2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태스크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가 어느 정도 어,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LLM에서와는 다르게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를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에 적용하고 학습했을 때 오히려 모델 성능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실험 테이블을 살펴보면 A는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를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에 처음부터 적용하고 학습했을 때이고, C는 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학습했을 때입니다. 위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제안한 튜닝 방법으로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능의 하락을 원인으로 LLM을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로 바꾸는 것과, 그리고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에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를 적용해서 스파스 모델로 전환하는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그 학습에 필요한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어, 하이브리드 파인 튜닝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은 A와 C 모두에서 추가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된 것으로 보여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이 LLM에서 LVLM으로 전환하는 것과 LVLM에 MOE 적용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모델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 MOE를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단계의 튜닝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전 랭귀지 모델의 일반적인 트레이닝 과정은 총 두 단계로, 스테이지 1에서 비전 인코더와 LLM을 이어주는 어댑터의 웨이트만을 간단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비전 피처를 텍스트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는 이 어댑터와 LLM의 웨이트를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 줍니다. 인스트럭션 데이터는 다양한 지시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멀티턴의 Q&A, 뭐 이미지의 객체인식 등 실제 있을 법한 질문에 답변이 가능한 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OE 라바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세 번째 튜닝을 진행하는데요. 앞에 두 과정이 끝난 후에 이 학습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의 각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이니셜 값으로 하고, 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를 제외한 파라미터를 고정을 한 다음에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라우터에서는 그 탑 K계에 해당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만이 아웃풋을 계산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학습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LLM에서 생성된 아웃풋에 대한 오토 리그레시브 로스와, 그리고 MOE에서 각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균형 있게 호출되도록 하는 옥실리아리 로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는 옥실리아리 로스의 밸런시 코에피션트로 0.01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옥실리아리 로스는 각 그 익스퍼트에 대해서 F와 G의 곱수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FI는 익스퍼트 I가 처리한 토큰의 비율을 나타내고, G는 익스퍼트 I의 라우팅에서 출력된 확률 값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모델의 세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파란색 테이블에서 파란색으로 칠해진 세팅이 제안한 모델의 최종 세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스테이지 3에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LLM
전체에 대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지에 대한 실험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때 더 짧은 학습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엑스퍼츠의 수를 2개로 하거나 4개로 할 때인데 어, 테이블에서는 그 1이 2이고 그리고 2가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엑스퍼트를 2개만 사용했을 때보다 4개를 사용했을 때 그 학습 시간은 1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어, 그 모델 퍼포먼스가 비교적 좀 증가하는 걸로 보여서 엑스퍼트의 수는 4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험은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액티베이셔널 엑스퍼츠의 개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라우터에서 상위 2개의 엑스퍼츠 값을 반영한 경우에 학습 시간이 19시간에서 1시간 늘어난 거에 비해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2개의 엑스퍼츠를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를 LLM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적용했을 때 비교한 내용으로 어, 레이어에, 레이어에 이 MOE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번갈아서 적용을 했을 때 시간과 성능 측면에서 가장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모델과 다른 여러 모델과의 비교 실험인데요. 여기 이미지 퀘션 앤서링이라고 하는 왼쪽 태스크에는 간단한 VQA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벤치마크 툴킷 같은 경우에는 리즈닝이나 오브젝트 인식, OCR 등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이고 위에 회색 부분은 모델의 크기가 큰 일반적인 비전 랭귀지 모델 그리고 아무 색도 없는 부분이 제안한 모델과 비슷한 어, 크기의 그 일반적인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한 모델과 이 회색 부분에서 라바 1.5 7빌리언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은 간단한 VQA 태스크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좀 어려운 태스크인 벤치마트 툴킷 같은 경우에서는 어, 오히려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하자면은 이 MOE를 적용한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이 좀 복잡한 태스크에 대해서 여러 엑스퍼츠들로 나눠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태스크에서 기존 모델보다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로샷으로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셋은 사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랜덤한 단어, 그리고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고 반대되는 단어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해당 오브젝트가 이미지에 존재하는지를 yes or no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들보다 높은 스코어를 보여줘서 이 MOE 모델이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측면에서 기존의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LLM의 스케일에 따라서 MOE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파라미터의 수가 1.6 빌리언에서 2.7 빌리언 사이의 LLM에 MOE를 적용했을 때에는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모델인 10빌리언 모델의 경우 같은 경우 VK 데이터셋을 제외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결과의 원인으로 10빌리언의 조금 큰 LVLM 모델이 스파스한 패턴을 학습하는 데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퓨처 워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앞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어, 제한 그 제한한 튜닝 전략을 통해서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를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적용을 해서 기존 모델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로 비슷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MOE를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좀 더 어려운 태스크를 어, 수월하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스케일이 큰 모델에다가 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를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추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